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정의를 나눠보겠습니다.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저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기현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날 파면되었고 그리고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받아들일 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뭐 범행이 치밀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뭐 감경 사유로 봤다는 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자, 궁금한 건요, 이창근 위원장님.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이제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 장동혁 대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네요. 이제 뭐 곧 나오겠죠.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은 우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재판을 가지고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직연 판사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곧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안 시켰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의 중요한 동기로 봤고 목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국회를 봉쇄를 했고 유리창을 깨고 헬기를 투입하고 체포조를 가동했고 이런 네. 부분을 폭동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란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당시 권한대행이 판결하면서 12상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당시에 했던 말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동기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야당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짚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판결문에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직연 판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야당의 국정 방해 동기와 그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구분되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란을 규정했단 말이죠. 하지만 야당의 국정 방해 동기를 왜 지적했을까? 하나 보다 민주당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네. 계속 이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네, 또 이런 개인적인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야당과 대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권자들 앞에서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된 다음에 돌변했어요.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자다 이러면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정치를 사그라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뭔가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네. 법안이 있으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당의 탓을 하는 것은 또다시 문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된 만큼 지금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악감정이 없겠습니까? 국민에 대해 악감정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악감정이 있죠. 대화하기 싫죠. 그렇지만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아야 될 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밥자리도 만들고 티타임도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초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 국민의힘에서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날선 공방을 좀 주고 받으시는데, 자, 그런데 계속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이 안 나와서, 어제는 재차 전해드립니다만 저희 채널에 나와서는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당원들과의 관계예요. 당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란죄의 판결 결과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당원들은 이런 그 두 번의 탄핵이 있었고, 네. 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과연 이런 탄핵과 유죄 확정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게 이게 정말 그 정당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어느 뭐 선거를 하더라도 정치의 중심에 또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한 데자뷰를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번 1심 재판에서 또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원들한테 어떤 그 좀 소구력 있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처음 있는 탄핵이고 처음 있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면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는 뭐 몰라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한번 이 사이클을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당원들은 특히 당원뿐만이 아니에요. 보수 지지자들은 일종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많을 텐데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이 나온 거를 장 대표도 지금 봤을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사실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해득실 따질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계산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본인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겸허하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있어야만 그래야 지방선거를 한 100일 정도 앞둔 국민의힘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현명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제는 절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물론 그것도 맞는데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유죄 판결 받을 때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히 취급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보수의 기회주의자고 배신자들이라는 평가가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또 그거를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냐,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조금 전에 또 입장이 나온 게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당 대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쯤에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전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